안녕하세요. 보고만 있어도 법이 보이는 법보용TV 박보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 관련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상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 언제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 사망한 후 남는 유족들에게는 상속재산의 정리라는 숙제가 남습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다툴 수 있고, 또 너무 없거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의 가족법 부분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상속의 개시, 상속투니, 상속비율,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재산 분할, 기여분, 유류분, 상속권 침해, 유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상속의 절차부터 법리, 실무에 이르기까지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해야 할 절차를 간략히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 여기서는 망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망인의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유언 또는 사인 증여가 없는 경우 상속을 받기로 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에 모든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각자의 상속 비율과 액수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법률 용어라 벌써 머리가 좀 아픈데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려요. 첫째로 상속 개시 및 사망 신고,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 기간, 그리고 상속 손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망 진단을 내린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아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면 망인의 기본 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는데, 그 사망일자부터 상속이 시작됩니다. 우리 법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심판이 수리되는 시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리되는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른 후 사망 신고를 하고 망인의 기본 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등재되는 데까지 약 3일에서 7일의 시간이 걸리고요. 망인의 재산을 조회하는데 약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업일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확인한 뒤 상속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시간은 사실상 약 2달 정도밖에 없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사망한 즉시 준비를 했을 때는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이 맞지만, 사건을 하다 보면 상속인들 중 많은 분들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마음을 추스리고 상속을 준비하셔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공서에 사망 신고를 하실 때 다음에 살펴볼 상속재산 조회를 같이 신청하신다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와 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며 그들보다 50%를 가산합니다.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사촌인의 반결종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2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둘째는 상속재산 조회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만약에 망인의 배우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망인의 채무, 경우에 따라서는 망인조차 알지 못했던 채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망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등 사건이 있는지 포괄 조회하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조회하면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망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주식, 자동차, 연금 등 재산과 함께 세금, 금융권 및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상속의 승인과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망인이 금융기관 등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 그런 대여금 채무까지 조회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변에서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도 많이 궁금해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속의 방법은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로 나누어집니다. 앞에서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단순 승인은 그 기간이 3개월이 도과하면 단순 승인을 한 것과 같이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입니다. 각 상속 방식이 어떤 효과가 있으며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단순 승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 망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것이며,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가 얼마가 되었든 모두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대부분 궁극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 것이 목적인데, 상속 순위와 관련해서 보면 그 법률상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모두 망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결과는 같지만, 법률상 한정 승인은 어쨌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 순위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반면에,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게 확실한 경우라도 다른 가족들에게 상속 문제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망인의 상속 재산을 확인했더라도 망인의 개인 채권자가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도 안전한 상속을 위해서는 한정 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최소한 3순위 상속인들까지는 한 번에 청구를 하고, 4순위 중 가까운 친척들은 되도록 같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4순위 상속인 망인의 사촌 이내의 반결적 중에는 상속인들과도 신분이나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망인의 채권자들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채권자들이 뒤늦게 망인의 먼 친인척까지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상속 포기를 하거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서 특별 한정 승인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각각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간을 도과해 버릴 경우 상속으로는 상속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한정 승인은 법률 용어는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무 용어이고,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소명해야 하는 요건을 제외하면 일반 한정 승인과 모두 절차가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상속 승인 및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알지 못했던 망인의 채권자들이 나타난 경우에도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소급효가 있어서 망인의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해당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는 일신 전속적 권리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 포기를 이유로 사행의 취소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은 앞에서 망인의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한정 승인은 신고 이후에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변제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한정 승인 후 청산 절차라고 합니다. 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한 후 심판문을 받게 되면 이미 확인된 채권자들에게는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채권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때는 통상 내용 증명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5일 이내에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문 공고는 상속 재산 조회 절차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망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정된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보통 망인의 최후 주소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를 하면 되는데, 1회에 공고를 하고 공고 후에는 2개월 동안 신고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런 신문 공고를 하고 실제로 채권 신고를 하는 채권자들은 거의 없지만, 이 공고 절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정 승인 후 공고를 하지 않고 당장 확인된 채권자들을 상대로만 재산 분배를 했을 경우, 추후 상속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잘못된 재산 청산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상속인들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공고 후 2개월 뒤에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먼저 처분하거나 현금을 써버리는 경우도 빈번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시에 망인의 재산 내역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처분을 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소비를 한 경우에는 추후 이런 문제를 망인의 채권자들이 문제 삼았을 시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가 취소되고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처분 행위가 아닌 관리 및 보존 행위는 단순 승인 간주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무엇이 처분 행위이고 관리 및 보존 행위인지 판단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 재산 분할, 기여분, 유류분, 상속권 침해 및 구제, 그리고 요원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